지금 경제인님 같은 경우는 투자와 사업을 병행하면서 네.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는데 자유를 이루시고 나서 어떤 점이 좀 가장 달라진 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지금 2월 중순까지 이제 요식업에서 매일 출근을 하고 일을 했어요. 한 달 반 동안. 근데 너무 즐거웠어요. 네, 정말 저 아침에 진짜 못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손님이 많이 와서 즐겁지 않았을까요? 네, 맞죠.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용인에 출근을 거의 지하철로 전화하니까 거의 이 통근 기간이 통근 시간 거의 3시간 정도 돼요. 근데 그걸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했고 가서 정말 설거지부터 바닥 청소까지 화장 청소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도 즐거웠어요. 네, 왜냐면 그래서 제가 이 원인이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선택한 거라서 그리고 제 거니까. 그래서 그게 자유를 이루고 난 다음에 차이고 지금은 이제 2주째 또 놀고 있거든요. 논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2주째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네, 훨씬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선택권? 근데 제가 알기론 소비를 그렇게 크게 늘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소비는 잘 안 되게 합니다. 보수적으로 여전히 소비를 좀 줄이시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소비를 안 늘리는 부분이 있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쓰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안 늘리는 부분은 고정 지출을 안 늘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월세 54짜리 월세에 지금 거주 네, 중이시고 1054짜리 살고 있는데 그냥 학생들 사는 그런 빌라 같은데요. 거기서 지금 거의 4년째 살고 있는데 저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재밌어요. 그리고 그냥 뭐 집 정리 뭐 엄청나게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는 그냥 거기서 살고 있고 그리고 차 아직 없고요. 물론 차는 이제 곧 구입을 할 계획이긴 한데 차도 아직 없고 그리고 명품 사본 적 없고 그래서 이런 고정 지출과 큰 지출을 잘 안 해요. 대신 작은 지출은 거의 개의치 않고 합니다. 그래서 밥은 거의 다 사주고요. 만나는 분들은 거의 다 사주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건 그냥 먹고요. 가고 싶은 데는 갑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버는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소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즐거움을 얻는 게 막 백화점을 거닐면서 사고 막 무슨 비싼 스테이크 먹어도 봤지만 그렇게 즐겁진 않고 그냥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책 읽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서 놀고 저는 아직 이제 미혼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뭐 돈이 많이 들진 않더라고요. 친구분들이 알고 계세요? 모르는 친구도 있고 아는 친구도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은 많이 이제 숨겼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 생활이 보이고 가게도 보이고 이제 하니까 놀러 오고 하니까 이제 조금은 아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부동산 쪽으로는 많이 숨기고 있습니다. 숨기시는 이유 있어요? 제가 28살 때 이제 그때 사업이 잘 됐을 때 저는 그냥 정말 제 고민과 제 이야기를 이제 친구들 있는 데서 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공감이 안 돼서 공감도 못하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랑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않게. 있어서 뭐 지금 이제 오늘도 이제 스티커 붙여서 나가겠지만 가능하면 그거를 많이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자유롭기 위해서 제가 돈을 벌고 모으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돈을 벌고 모으는 거는 선망의 대상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돈을 벌고 모은 다음에 저를 드러냈을 때 더 많은 돈을 벌고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게 제 자유를 제약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조용하게 있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특히 경제인님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방송 출연이 없으세요. 네네. 지금 저희 월부 팟캐스트 처음으로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예, 정말 어디에서도 뵐 수 없는 분을 스티커로라도 만나뵐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나오실 때 어떠셨어요? 근데 약간 설렜어요. 네, 왜냐면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타이밍이 되면 가르치는 입장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모른 척 있는 입장이 돼요. 근데 뭔가 이렇게 제가 A를 말하면 거기에 B, C, D 숨겨진 것까지 다 말해주시고 막 이러니까 너무 재밌네요. 근데 어떻게 저희 출연하시기로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여러 카페에 제 칼럼을 올리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블로그에 있는 것들을. 근데 월급쟁이 부자들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제가 신뢰가 갔어요. 왜냐면 제가 2019년 막 이때 지방 투자에 대한 글을 올리면 정말 어떤 카페에서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악플이 막 달려요. 우리 열분은 좀 그래도 그런 건 덜하죠. 그러니까 막 너가 아직 돈이 없어서 그딴 투자를 하는 거다. 막 이런 식의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고 처음에 저도 조금 당황을 했어요. 왜냐면 제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완곡적이거든요. 완곡법이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랬었는데 월급쟁이 부자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배우려고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서로 나누려고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서로 약간 힘을 북돋워주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출연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또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목표를 하죠.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근데 이거를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것조차 좀 너무 개념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것부터 좀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많이 버는 게 중요합니다. 불편한 소득을 진실, 많이 불편한 하는 게? 진실인데 많이 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많이 번다는 기준은 자기의 어떤 기본 생계비 있잖아요, 생활비. 그거가 그러니까 내가 번 돈에서 그게 비중이 굉장히 적으면 적을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 주변에 제 여동생도 이제 대기업 다녔었고, 제 가장 친한 친구도 이제 우리나라 1등 기업 다니는데, 솔직히 직장인으로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라고 저는 보고. 제가 사업을 했지만, 만약에 나중에 미래에 제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걸 하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과정이 너무 험난했고,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운도 사실 좋았어요. 이게 생존자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자리에 나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운이 어느 정도 따라준 거거든요. 저도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운들이 따라줬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사실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장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최대한 소비를 적게 하시고 그 돈을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어려운 시국인 게 이제 타이밍이 이제 싼 부동산을 찾기는 어려운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반드시 타이밍 또 올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제 거기서 투자금을 불리면서 나중에 이제 그 돈의 일부를 떼어서 사업을 조금씩 해보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 무자본 창업을 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처음부터 큰 자본금을 넣어서 사업을 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게임에서 그 경쟁자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적은 돈을 넣고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지 않게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이제 나중에 부동산에 돈을 조금 벌면 사업도 살짝 건드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득을 최대한 많이 벌고 네. 또 소비는 최대한 또 많이 적게 줄여서 하고. 네. 그 남는 돈을 좀 부동산 투자나 네. 이쪽으로 좀 불려서 네. 그거를 또 불린 거에서 좀 일부를 떼어서 그래서 사업 최대한 쪽으로, 적은 자본으로 네. 무자본 창업을 한다. 그러려면 이제 인터넷에 좀 능해야겠죠.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뭐 이런 그리고 뭐 SEO라고 해서 이제 사이트 상위 노출 이런 것들 조금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일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탈피를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나머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창업과 투자, 사업과 투자. 근데 사업을 먼저 하든 투자를 먼저 하든 결국에는 만난다. 네, 결국에는 왜냐면 이제 사업을 해서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늘어나면 전 아까 그래서 경자님 그 투자에 관심 가지셨다는 계기 얘기하실 때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게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돈을 벌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벌지 못했던 규모의 돈을 벌어요. 근데 내 소비나 이런 거는 이렇게 막 사실 바빠서 돈 쓸 시간도 없어요. 네, 그 처음에. 공감? 네, 왜냐면 공감합니다. 처음에 갈아 넣어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돈이 쌓인단 말이죠. 근데 그 돈이 쌓였을 때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돈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져요, 그때. 그리고 또 반대로 투자를 하신 분들 있죠.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유는 잃어요. 근데 이제 뭐 하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는 상태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걸 하면 좋지?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사업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전에 경자님 얘기하신 거는 직장인으로서 또 사업도 해보시고 둘 다 해보셨으니까 직장인으로서 사업이라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장인 포지션에서 돈을 최대한 모으고 그 종잣돈을 가지고 먼저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걸로 이제 사업으로 가는 그 길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사업을 먼저 하는 거는 별로예요. 좋아요. 좋은데 네, 이제 네. 그러려면은 무자본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자본을 적게 들여서 뭐 아주 단순하게 그러니까 막 엄청 어려운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살면서 갖고 왔던 무기 있잖아요. 네. 뭐 그걸 그냥 판다든지 아니면 뭐 관심 있는 어떤 분야를 뭐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한 구조로 적은 자본을 들여서 창업하는 게 좋고 제 동생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네. 제 동생은 대기업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독일 여행을 갔다 오더니 독일을 가겠다는 거예요. 집이 망해가는데 아이고야. 그래서 갔어요. 네. 자기가 모아서 가겠다는데 그래서 갔어요. 가고 이제 왔는데 재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동생은 스펙이 굉장히 좋거든요. 홍대 미대 나오고 어쨌든 재취업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자기도 이제 오빠처럼 돈을 벌고 싶다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독일어 과외를 인터넷으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제가 세팅을 해줬어요. 근데 한 3달 정도 지나니까 그 마케팅도 거의 안 했었는데 3달 정도 지나니까 당시에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어 과외로만 거의 대기업 다닐 때만큼 월급을 벌더라고요. 네. 왜 돈이 안 들었냐? 당연히 돈이 안 되죠. 그냥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인터넷 사이트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과외는 스타벅스에서 하고, 커피값 각자 내고, 이렇게. 그래서 했더니 그렇게 돈을 벌더라고요. 지금 이제 결혼해서 이제 지방 사니까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회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서 저처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사실 금방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게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진다. 맞아요.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하고, 많은 시행착오가 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하려면. 참 투자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투자도 처음에 내가 한 번에 내 모든 걸 걸면 위험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초보니까. 근데 창업도 내가 초보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초보인데 고정비가 들어가는 창업을 한다. 내가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인테리어 바르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실 임대하고.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게 할 수 있게 위해서는 소자본 혹은 무자본 창업을 그래서 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경험을 먼저 쌓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게 중요하니까. 네. 잘해지면야 뭐 도전해볼 수 있겠지만 내가 잘 못할 때는 위험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 30대 초반에 지금 이제 스터디 카페가 핫하잖아요. 네. 근데 30살쯤에 이제 아는 이제 지인이 스터디 카페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을 시작을 했었고 그게 굉장히 지금 잘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초기에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었거든요.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근데 이때 자본금이 이제 1억이 이상 들었기 때문에 그 돈 있긴 했지만 제가 그때 당시 제 생각으로는 내가 지금 아직 사업에 이렇게 돈을 넣는 건 너무 리스키하다 라고 해서 하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그 선택이 좋진 않았어요. 돌이켜보면은. 결과를 봤을 때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건 제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처음엔 최대한 보수적으로 사업. 또 지금까지 그런 경제적 자유인이 되기까지 투자와 사업에 있어서 이것만은 꼭 지켰다 하는 그런 경자인님만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완전 처음에 이제 운 좋아서 좀 돈 잘 벌었을 때 빼고는 저는 제 주제를 조금 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갖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사경인 회계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카지노에서 무조건 돈을 잃는 원리가 카지노에서 돈을 따면 다시 올인, 따면 올인, 따면 올인. 그러다 어느 순간 잃겠죠. 그러면 그거 다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이 달리오 책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거기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제 어떤 개념이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내가 한 분야에서 잘 될 때 여력이 있을 때 다른 분야를 조금 미리 주머니를 차고 준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육업으로 잘 됐을 때 이제 부동산 쪽으로 했고 그걸 하면서 왜냐면 잘 되면 어느 정도 시스템과 인력과 인프라가 다 갖춰져요. 그리고 정보도 알아서 자꾸 귀에 들려요. 그래서 거기서 1%, 2% 더 잘 되기 위해서 10, 20의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 그 10, 20의 노력을 다른 분야로 하면 거기서 4, 50의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99점에서 100점을 맞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99점에서 멈추고 다른 분야에서 50점을 맞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요식업도 그래서 사실 했던 거예요. 요식업 하기 전에 제가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특정 지역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해당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강의는 그럼 부동산 강의 하실 때 말씀하시는 네,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안 샀어요. 그 이유는 그게 더 수익이 될 걸 알았지만 제가 이제 부동산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안다고 생각을 했고 새로운 분야를 지금 끼지 않으면 어렵겠다. 왜냐 앞으로 결혼도 할 거고 그런 이제 인생의 어떤 나이에서 오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식업을 도전하지 않으면 요식업을 도전하기 어렵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저한테 좀 도움이 됐던 거. 남들은 크게 잘 되려고 하는데 저는 계속 망하지 않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20대 초중반에 집이 가세가 기우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행운이었던 거죠. 강의와 책 읽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고 직원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뭐 추천 도서도 많이 사서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게 아무래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데 되게 많은 요인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되게 이게 어려운 이제 지점이고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책을 읽는다라는 행위를 지식을 습득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책을 읽고 막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세부 내용이 기억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논리 흐름.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지 않고는 답이 없다. 왜냐면 지금 자기의 삶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이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급작스럽게 변화하지 않아요. 맞아요. 잘. 그 향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왜 시장도 보면 한번 상승장이 시작되면 오랫동안 상승하고 한번 하락의 추세가 반전되면 오래 하락하잖아요. 개인도 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기가 얻은 결과가 자기 이제까지 살아온 결과물이라고 저는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으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거나 막 진짜 급진적으로 막 사는 곳을 바꿔야 되거나 이러는데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싸고 가장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저는 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책을 읽지 않으면 답이 없다. 특히 뭐 문학도 좋고 다 좋지만 처음에 성공과 경제적인 분야가 목적이라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걸 많이 읽는 게 그 사람들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방식을 닮아가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제일 인상 깊었던 책이나 내용이 있으세요? 실제로 적용하셨던 것 중에? 이거를 내가 사업에 이렇게 해보니까 참 괜찮았다. 내용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네.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휠체어, 그다음에 지팡이, 백발, 뭐 이런 이제 단어를 보여주고 물을 먹으러 가라고 했을 때 원래 물을 먹으러 가는 속도보다 훨씬 느려졌다고 해요. 사람의 몸의 속도가. 근데 느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왜 느려지지 않았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나. 네, 맞아요. 노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느려지지 않았어요. 아, 노인 제가 그걸 싫어하는? 보면서 내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내 어떤 미세 표정과 행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리고 어떤 머릿속에서 들었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실제 삶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고 정말 좀 과학적으로 조금 제가 느꼈던 책.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사는 사람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런 책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책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은 했겠지만 이게 사실상 어떤 실제 행동과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의식의 중요성도 되게 많이 느꼈고.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이제 경영 직원 한 명이 네. 직원에게 이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너가 이 행동을 지적을 했을 경우에 이 직원은 불만이 생긴다. 인간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너의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너는 안 그런지를 계속 이제 테스트할 거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감정이 상하는 거다. 그래서 문제가 벌어졌을 때 바로 즉각 지적을 하지 말고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을 생각해서 그 원인을 막아줘야 돼. 그렇게 제가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되게 감정적이고 이런 것들 되게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맞아요. 지적을 받을 때 그러면은 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네,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도 되게 공감돼요. 이미지대로 된다는 거. 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대로. 저는 제가 관련해서 되게 의미 있고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맥스웰 모치라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까 얘기하신 시크릿류의 책이에요. 근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에 대한 과학적, 실험적 근거들을 다 제시해놨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내가 매일 아침에 나 스스로 되고 싶은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마치 내가 그 이미지가 그런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비행기인데 적기인데 내가 전투기예요. 공중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내가 떠올리는 내 목표가 이 비행기고 앞 비행기고 내가 이제 비행기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꼬리 잡고. 그때 미사일을 버튼을 딱 누르면 유도 미사일이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을 보면 내가 몸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는 맞아요. 것처럼 내가 바라고자 하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내 삶이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의미가 있고 실제로 저도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경자님 얘기해 주신 책들은 사실 투자자이든 아니든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나가는 분들한테는 진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사업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또 수익 자동화를 또 굉장히 그 글에서 보면 이제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 수익 자동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자동화가 사실은 결과잖아요. 자동화라는 결과를 이제 이루어낸 거고 사실 이제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들리죠. 그쵸. 네. 근데 되게 위험한 말이라고 저는 오토라고 하죠. 네, 생각을 하고 사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완전한 자동화라는 건 사실 일단 없죠. 그거 전제에 깔고 하고 어느 정도의 자동화 수준을 거두느냐의 이제 차이인데 사업 자동화는 분명한 거는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에 돈으로 사는 자산만큼 그 정도로 자동화는 불가능해요. 일단 그게 전제 조건. 사업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뭐 ROE라고 하죠. 수익률. 이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아이디어와 인력이 제대로 배치가 된다면 그리고 성취감도 얻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장점이죠. 그래서 하는데 이제 자동화를 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자동화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결국. 즉 내가 할 일을 누가 위임받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기심을 충족시켜줘야 돼. 근데 보통 그걸 못 하세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 그러니까 된다. 나는 자동화를 하고 싶어. 근데 이 사람 이기심은 나는 관심이 없어. 이런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기심은 뭐냐? 돈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동화가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자동화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가야 돼요. 아주 단순합니다. 즉 내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분 계약을 해요. 지분 계약? 네, 지분 계약이라는 거는 실제 제가 갖고 있는 소유권을 나눠준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운영 지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업에서. 그래서 이 친구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해서 운영을 했을 때 순이익의 몇 %를 이 친구가 가져간다. 이렇게 운영 지분 계약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일을 자동화한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자꾸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교육도 필요하고 자기가 이제 경영을 하다 보면 문제를 많이 직면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동화를 했을 때 일에 대해서 일절 터치하지 않지만 교육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 교육의 이제 중심 이제 어떤 메인 어떤 주제는 책이에요. 책을 갖고 교육을 많이. 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이 친구의 자산 증식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신경을 써줘요. 예. 그래서 왜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주변에 남들보다 자기 앞서가야지 이 일을 계속할 유인이 생기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동화하는 사업체에서 자동화 경영 직원으로서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그냥 직원으로서 일하기에도 조금 불만족스러워.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은 지분 계약을 통해서 이기심을 충족시켜주면서 이 사람의 미래 성장성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가면 이제 자동화가 되죠. 그러니까 저도 글을 보니까 네. 보통 재무 코칭이나 이런 부분을 거의 네. 안 하시는데 거의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하시는데 1:1 아예 안 직원 같은 네, 경우는 직원과 가족만 해주고 있어요. 그게 그런 이유네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의 재무 코칭 했을 때 혹시 실수가 날 수 있잖아요. 저는 사람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몇 살 정도 되셨어요? 저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제가 사업체가 어떤 건 정확히 밝히지 않아서 네.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20대 초, 중, 후반이 제일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0대가 이제 조금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구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로드맵에 대해서 잘 이해하세요? 평직원들은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죠. 그래서 평직원들한테는 제가 굳이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경쟁 강의에 오라고 하거나 해서 네.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만 따로 해드리고 일괄해서 하진 않아요. 근데 경영 직원들은 있어요. 확실히 달라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고 네. 그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령대는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노출되는 사람들이 달라서 이 경영 직원들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한테 노출되는 빈도가 많아지고 저를 거의 저희 첫 번째 경영 직원 같은 경우 저랑 10년 넘게 일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저가 변화하는 걸 봤어요, 옆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해서. 네. 그래서 그렇지. 아마 평직원들도 저랑 오래 일하고 저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봤을 때 나빠 보이지 않으니까. 저의 삶이. 네. 마지막으로 그 주식, 부동산 모두 상승했던 시장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좀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되게 허무해하시고 좀 조바심 가지시는 분들께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제 제가 이거 글에도 썼는데 이제 제주도 이제 해녀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말이 있대요. 한 번 놓친 전복은 놔줘야 된다. 네, 그 전복을 잡으려고 하다가 익사한 사고가 되게 많았다고. 네. 아까 잡을 뻔했는데 놓쳐서 그걸 다시 잡으려고 계속 하다가 자기가 너무 깊이 들어간 거죠. 저는 다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해서 안 된 거는 자기 과거 삶의 결과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빨리 인정을 공부가 안 됐거나 돈이 준비가 안 됐거나. 그래서 빨리 인정을 하고 그럼 다음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답은 아니고 제 생각이. 그럼요. 네. 일단 두 가지가 반드시 돼야 돼요. 돈이 모여야 되고 공부를 해야죠. 공시 가격 1억 안 되는 거에 취득세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왜요? 저는 항상 이제 움직일 때 네. 뭐 수익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이제 이 투자의 어떤 이 투자에서 얻는 수익금과 경험이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하고 카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렇게 이제 어떤 혜택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전 기본적인 스탠스 자체가 혜택을 쫓아서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또 그 혜택이 또 이유가 언제 있거든요. 사라질지도 모를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요즘 같은 되게 네네. 불안한 그런 시기에는. 그리고 그 혜택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뭐 굳이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투자 자체를 잘하게 가는 게 좀 더 우량한 걸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은 지금 취득세 혜택 같은 것도 그건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 공시지가 1억 이하에 대해서 취득세를 이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그게 이제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 네. 다른 법을 적용받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추측하기에는 1억,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는 이제 주택수로 쳐서는 안 될 정도의 어떤 그 서민층들이 어떤 사는 뭐 이런 거에 어떤 해석이 전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근데 거기 투자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엄청 크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나중에 양도소득세 공제가 되지만 네. 이제 초기에 들어가서 부담이 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공제된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원래 취득세 세율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공제까지 쳐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금은 돈을 번 거에서 결국은 내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 처음에 냈을 때 그게 약간 꽁돈을 뜯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그래도 우량하고 안전한 걸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시가 1억이 정말 입지적으로 싼 가격이다라면 괜찮지만 이게 정말 취득세 그런 혜택을 그쵸. 보기 위한 목적이라면 네네. 그건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철저하게 공부하고 자기 확신해서 투자하고 뭐 결과가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앞으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일단 결혼하고. 결혼은 잘 모르겠고 아. 목표라기보다는 뭐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요식업 하나는 자동화 조건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나의 가게를 운영해보고 싶다. 그게 일단 하나가 있고 조금 더 지나면 책도 하나 써보고 싶어요. 근데 막 투자에 막 어떤 세부적인 걸 다루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자세나 마인드, 태도에 대해서 왜냐면 제 조카가 있거든요. 조카가 너무 이쁜데 조카가 나중에 컸을 때 봤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좀 책에 쓰고 싶어요. 보통 자녀가 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그렇죠. 전 자녀가 시작을 없기 많이 때문에.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싶고 최종 목표는 잘 모르겠어요.